조각가에게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오가며 직접 대리석을 골랐습니다. 500년 전 미켈란젤로가 방문했다는 대리석 산지를 찾아갔습니다. 채석장에 도착한 미켈란젤로의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바로 하얗고 거대한 대리석 절벽이었습니다. 조각가의 손길이 닿기 전 자연 그대로의 돌덩어리죠. (1505년) 미켈란젤로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 카라라 산지가 대리석 생산지로 더 효율적인 것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 바다까지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을 이 산에서 캐낸 다음에 바다로 운송을 해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특히 로마로 대리석을 쉽게 운송할 수 있었죠. 미켈란젤로도 1505년에 이곳에서 무려 수레 5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대리석을 캐어서 저 바다를 통해서 로마로 대리석을 운송하게 됩니다. 2000년 전부터 조각 건축에 사용되었던 카라라 대리석.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카라라의 품질 좋은 대리석은 조각품 그리고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미켈란젤로는 이곳에서 결이나 흠이 없는 고운 재질의 대리석을 골랐을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대리석 앞에서 위대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채석장 인근 전통 깊은 대리석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미켈란젤로의 PT 톤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제 모세스, right? 모세상이 플라스터로 여기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스튜디오. 와우, thank you very much. 작품의 모형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전시되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Wow, this is Michelangelo's Pieta.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story regarding Pieta? The Madonna is a virgin, perhaps even younger than the Christ. She is a daughter of her son. And feel the sense of gravity of the body of the Christ. Michelangelo has underlined the humanity of the Christ and not its divinity. Christ is divine and human. That's right. But Michelangelo wanted to underline the fact that Christ suffers like us. Like a human, yeah, like that's right. Us, like us. 거친 돌을 깨고 깎아내던 미켈란젤로의 시간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카라라 채석장 인근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라지오데라는 식당입니다. Buongiorno. Hello. Okay. Thank you. 이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I'm here for Michelangelo's menu. Please. This is
Sì. Michelangelo's menu. Va bene. And I'm looking forward to taste what kind of food Michelangelo took. Please. Thank you. 최근 피렌체의 한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식단이 공개됐는데요. 과연 그가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 카라라의 요리사를 통해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Cosa sta preparando? Stiamo preparando una zuppa che abbiamo trovato su un ricettario vecchio di Michelangelo a base di finocchio. 채소와 보리를 넣고 끓여낸 소박한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Questo? 피노키오 숲.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바로 이 음식이 미켈란젤로 시대,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먹었던 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켈란젤로의 메뉴에 빵이 두와, 그러니까 빵 2개, 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청어와 멸치 젓갈 조림, 그리고 피노키오 숲이라고 하는 보리로 만든 작은 양의 숲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전형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보리로 만든 그냥 평범한 음식이네요. 안초비, 멸치 젓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빵과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우, 엄청 짜네요. 굉장히 짭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먹었던 음식입니다. 미켈란젤로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세계적인 걸작의 탄생.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사연들이 숨어있죠. 로마를 다시 위대한 도시로 만든 이는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의 묘지 장식을 미켈란젤로에게 주문합니다. 성대한 묘지를 통해 사후에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은 주문을 취소해버립니다. 왜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했을까요?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은 건축가 브라만테를 동원해서 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난에 빠졌던 교황께서는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좌절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위대한 걸작은 예기치 않은 기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때는 1508년이었습니다.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에 금이 가게 되었죠. 그때 율리우스 2세 교황께서는 건축가 브라만테에게 그 천장을 보수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브라만테가 이렇게 교황님께 제안합니다. 교황님, 이 미켈란젤로가 천재라 그러니까 저 천재에게 그림 하나 그리게 하시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브라만테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조각가야. 그런데 왜 나보고 그림 그리게 하는 거야?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입니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던 조각가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세계 최고의 회화 작품이 된 것입니다. 회화의 파라곤이 된 것입니다. 만약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장화 작업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교황이 주문했다가 취소했던 무덤 장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작스러운 율리우스 2세의 죽음으로 다시 시작된 작업.
이 역시 미켈란젤로에게 걸작 하나를 추구할 기회를 안겨줍니다. 바로 영묘 중앙에 있는 모세상을 완성한 겁니다.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율리우스 2세의 영묘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식했던 미켈란젤로의 명작이죠. 우리는 율리우스 2세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아니, 미켈란젤로 본인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얼굴에서 율리우스를 찾았고 또 자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세월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일생을 바친 미켈란젤로, 이제 그의 인생 끝자락으로 향합니다. 이제 미켈란젤로도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미켈란젤로는 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죠. 그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 아름다운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고 이 캄피돌리오 광장의 아름다운 건축을 완성시켰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비노 미켈란젤로,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임종과 더불어 르네상스는 끝이 납니다. 한 위대했던 시대가 그의 죽음과 함께 마감되었던 것입니다. 현대건축에서 포르투갈은 자연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일어나다가 꽉 부딪히면 뭐 누워서 다시 자면 되죠.